지난주 목요일에 사실은 이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고 제가 얘기했다라고 한 이 대통령의 육성이 터져 나오면서 이제 일파만파 지금 파장이 장난이 아닌데 이미 좀 지금 월요일이 되니까 이게 좀 약간 뒤늦은 뉴스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두 분의 좀 총평을 좀 듣고 싶어요. 민주당이 공개한 이 녹음 파일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그 목소리가 이상민이라고 주장 안 한 게 다행이었다. 아, 대통령실에서 근데 저 그 사람 잘 몰라요. 누구예요? 이상민 크리에이터 성대모사 하는 사람. 성대모사. 어디 나와요, 그분이? 삼판승부에도 많이 네. 나오고 여기저기 성대모사 하는데 되게 많이 나와요. 이상민 그래요? 크리에이터.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최고예요. 정치인 성대모사는 이상민이 최고고 국민의힘 웬만한 분들 다 해요. 이상민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민이 심지어는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저 아닙니다. 이렇게. 저는 진짜 이거는 네. 윤석열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조작이다. 근데 조작이다는 지금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짜깁기 했다. 짜깁기해서 그러니까 뭘 어떻게 짜깁기를 하면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 이거 기워 맞춘 건가? 이거 음성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뭐 AI가 만든 거라고 주장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인정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은 너무 많은 전화가 와서 기억이 안 나고 네. 그리고 덕담한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신뢰가 하나도 안 간다. 지금까지의 거짓말들이 너무 쌓여가지고 네. 명태균 두 번 만났다고 하는데 반나절 지나서 한 최소 4-5번 만난 거 바로 뭐 그렇죠. 뽀록이 났지 뭐 경선 이후로 연락 안 한다고 그랬는데 또 연락한 거 바로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뭐 회의까지 보고서 받아서 회의했다라는 내용까지 나오지 그래서 뭐 친오빠라고 또 뭐 아직도 친오빠라고 주장하시테지만은 성열이 오빠 아니라고 한 것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구나 이런 게 좀 많이 보였어요 사실은. 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의 반응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딱 그 민주당 기자회견 보고 굉장히 심경이 굉장히 허탈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딴 방송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9시 반으로 땡겨지고 원래는 오후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오후한다는 기사가 없어지더니 9시 반이라고 그러더니 진짜 9시 반에 해서 9시 30 몇 분에 그 녹취 그 문장 쓴 그걸 네. 보고 방송을 하다가 아예 그냥 틀어줬어요. 네. 그걸 이제 저 방송 중에 들은 거예요. 네. 육성을. 네. 뭐 어떻게 싱크로율을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세 자리라고 그랬죠. 제자리. 제자리. 네. 그리고 뭐 딴 방송에서는 어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망했다고 네. 그랬더니 그 짤을 만들어서 돌리더라고요. 그 벌써 조회수가 30만이 아, 넘더라고요. 그래요? 아, 뭐 참담하시군요. 한 번 더 해요? 망했다. 아, 큰일 났다. 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한 말을 전언이다 하면서 글자로 있는 거를 하면은 속으로 음성 지원을 좀 하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처럼 속으로. 그것하고 생 본인 음성이 그냥 귀로 팍팍 박힐 때는 너무 다른 겁니다. 충격을 받아요. 제가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뭐 이렇게 되더라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진짜네. 근데 제가 예상한 다른 말도 막 나오더라고요. 좀 해줘라라고 하실 줄은 몰랐어. 뭐 해라고 했는데까지는 뭐 하는데 좀 해줘라. 우와. 그다음 이제 명태균이 중간에 이제 뭐 대화가 좀 끊겼겠지만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 하니까 야 이건 도대체 뭐냐. 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해명도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경선 이후로는 연락 안 한 거 맞고 취임 전날이라서 안 받을 수 없어서 받았다. 이게 대통령 해명이었는데 민주당이 또 그다음에 공개한 녹취를 보면 명태균 씨가 2022년 6월에 대통령 전화 통화 아직도 한다. 그리고 뭐 자기가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전화 안 받죠. 그러니까 신뢰 안 하는 사람은 전화 안 받겠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취임 이후에도 연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음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취임 이후에도 연락을 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딱 날짜 나눠가지고 취임이 5월 9일까지 전화 받다가 5월 10일부터는 전화를 안 받고 그러기는 인간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봐요. 네. 뭐 소소한 거 그랬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명태균 씨도 얘기를 했으니까 네. 뭐 그렇게 보는데 제가 그 취임 날짜 이것 때문에 이제 저도 막 정신이 없어서 네. 막 방송에서 헛소리를 했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미국 대선에서는 딱 되면 0시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되고 네. 취임식 한 날 우리나라는 규정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완전히 거꾸로 반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규정이 있어요. 네. 공직선거법이 있더라고요. 0시부터예요. 근데 이제 0시에는 관저에서 잠을 안 잔단 말이에요. 전임 대통령이 자고 있는 중간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 틈새에 한 열 몇 시간 동안 뭔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느냐 요 논란이 있더라고요. 네네. 미국은 취임식 날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임하는 순간 지난번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더 먼저 나갔나? 뭐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 전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네네. 예. 그래서 그 논란 예, 때문에 그 전에 그런 게 있었죠. 나갔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취임 이후에도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 뭐 그럴 확률이 높은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러니까 또 거짓말을 했다. 그거를 이제 민주당이 폭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거가 이제 중요한 단계는 넘었다라고. 왜냐하면은 이미 공천 개입이라는 게 이제 거의 확실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이제 나왔던 게 법사위 의원들 모여가지고 이거는 당선자 신분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네, 공직선거법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게 이거를 대하는 태도예요. 네. 그러니까 탄핵이 두려운 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만 탄핵만 안 시키면 내가 이제 국힘의 그분들 친윤들의 모드였고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임기만 채우면 돼. 네. 약간 이런 모드라서 이게 뭐 더 폭로가 나와서 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눈도 끔찍 안 할 겁니다. 어차피 뭐 그런 거 별로 의미는 없고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가 뭐 탄핵을 꼭 바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사람이 바뀌던지 사람을 바꾸던지 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느 게 더 힘들까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사람이 바뀔 가능성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 보인다.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불행이다. 네. 이제 내가 보기엔 국정을 볼모로 해서 본인의 임기를 다 채우려고 해서 국민들이 어디까지 참아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윤영희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해당 녹음 파일에 대해서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주장은 뭐 알겠는데 정치적, 상식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 말씀은 저도 이거는 공격이 많이 되겠다. 정치적,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죠. 네. 예. 법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것 문제가 같이 없을 수 있겠지만. 예, 뭐 영시, 미국은 정오, 네. 뭐 거기에 따른다 할지라도 그건 아닌 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5월 9일이면 됐고 뭐 5월 10일이면 뭐 안 되고 그렇게는 안 하죠. 사람이.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취임식 전날이라면 굉장히 바쁘고 곧 취임하실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리 친밀한 사람이라도 전화 통화가 가능했을까? 저는 이 지점을 봐요. 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국민 대부분이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생각하는 부분 네. 있잖아요. 어디 가면 저런 분을 만날까? 뭐 이런 생각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당선인, 내일 취임하실 분, 내일 취임식이면 얼마나 바쁠까? 취임사 같은 것도 고치고 여러 가지 뭐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 와중에 통화가 됐다. 네. 통화하면서 물어본 게 그 얘기다. 김영선. 그 부탁 아니에요. 네. 이게 뭔가. 그래서 제가 망했다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뭐 제가 존중은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네. 뭐 여러 기사도 나오고 뭐 한겨레도 기사 쓰고 그랬는데 공직선거법 구조에 보면은 이제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네. 네, 여기 기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인은 왜냐면은 당선인은 사실상 공무원이잖아요. 왜냐면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네. 여기에 이제 당선자를 공무원이라고 명칭 안 했지만은 당선자가 어떤 권한들이 있는지 국무위원도 임명하고 인수위원회 꾸리고 월급은 안 받지만 활동비 받고 이런 거 이거는 그냥 공무원이에요. 준 공무원이면은 사실은 거기 공직선거법 구조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탄핵을 막아보겠다 무조건 제가 뭐 탄핵하자라는 게 아니라 네. 탄핵만 막으면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일부라고 저는 보고요. 네. 이거는 뭐 실제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네. 법적으로도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사실 명태균 씨 관련된 이제 단독 그 기사들이 좀 몇 개 나왔는데 요거 좀 간단하게 짚고 갈게요. 자,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막 윽박지르는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왜 대통령이 하라고 한 대로 안 하고 여사가 하라는 대로 아니고 왜 당신 마음대로 하냐? 요게 나왔었는데 이게 그럼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겨레에서 기사를 쓴 건 뭐냐면 강혜경 씨의 주장입니다. 명태균 씨가 용산 보고용 여론조사라는 싱크탱크, 즉 비선 여의도 연구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걸 하기 전에 김영선 전 의원이 상의도 하지 않고 미래항공연구소 서울지점을 만들겠다고 해서 충돌한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느 정도 사안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어쨌든 실행이 안 됐잖아요. 네. 실현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무슨 뭐 엄청나게 다른 파국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네. 왜 이들이 이렇게 움직였는지가 퍼즐 조각에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그 육성이 나옴으로 인해서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2026년 5월 2일에 여사님 선물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5월 9일 날 내가 윤핵관들 다 물리치고 윤상현이 끝났어 그 발언하고 또 강혜경이 이를테면 김영선하고 해가지고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이 무슨 축하 아직 확정되기 전날인데 네. 명태균이 입이나 단속에 뭐 이런 식으로 1년에 했잖아요. 그렇죠. 세비 반띵까지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었다. 결국은 돈이었다. 그러니까 명태균의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신용불량자고 미래한국 연구소를 본인 명의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강혜경이나 김태열 전 소장의 개인 카드를 써야 될 정도로 궁핍한 상황인데 합법적으로 본인이 투자한 거를 다 회수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비선 뭐 여의도 연구원 만들어 가지고 네. 정기적으로 용산에서 수주 받으면 돈이 꽂히는 거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이게 정기 이제 지지율 여론조사보다도 이슈 조사 같은 거하고 PI 같은 거 한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이미지 이런 네. 컨설팅 같은 거 결국은 사실은 돈 버는 거는 그런 데서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런 국정수행 지지율 이런 거는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정기적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김영선은 김영선대로 지금 세비 반띵 뜯기고 막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내가 먹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명태균이 너는 거기 창원에는 머물러 서울에 내가 마곡에다가 여기다가 분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가 관리할게 이러니까 왜 말을 안 듣냐고 네. 이러면서 이제 막 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돈에 눈이 벌게 가지고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게 지금 여러모로 다 보이는 거죠, 결국은. 예. 그러면 그걸 만들으라고 지시한 게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였을 가능성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건가요? 저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직접 지시했다기보다는 이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믿고 먹는 수산명가 통영해인을 소개합니다. 통영해인의 야심작이죠. 감칠맛이 끝내주는 굴무침. 프라이팬에 굽기만 하면 뚝딱 나오는 해물 듬뿍 해물파전. 해물이 듬뿍 들어간 즉석 보양죽도 준비했습니다. 전복죽, 낙지 김치죽, 해물 삼선 짬뽕죽인데요. 차원이 다른 맛과 재료의 퀄리티를 자부합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하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지시했다기보다는 이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왜 급한 거는 명태균이지 이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명태균은 끝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토사구팽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명태균이 자가 발전을 한 거지. 여사님 제가 이런 거 해가지고 그동안 잘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만들어서 조금 국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가 발전하니까 여사가 뭐라고 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뭐 해보세요. 뭐 이렇게 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자가 발전해가지고 좀 이렇게 막 하다가 지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돈 문제였는데 안 됐지. 근데 이게 만약에 됐으면요. 네. 제가 보기에는 미르재단 같은 거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서 용산에 팔아가지고 기업들 삥 뜯으면서 여기 우리한테 PI인 거니까 얘는 이미지 컨설팅 같은 거 맡겨 하면서 그런 식으로 오히려 됐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차라리 네. 지금 요 정도 규모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봐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셨어요. 사실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뭐 요구했을 가능성보다는 명태균 씨의 이득을 위한 그런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김영선 의원이 더 욕심부린 게 나오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 어제 그 검찰 출석할 때도 하는 거 보면 웬만하면 그 정도 되면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고 자기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없고 네. 뭐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거 봤을 때 야 저런 분이 오선 의원이나 제가 정말 솔직히 창피했어요. 네. 그런 사람들 간의 대화다. 예. 뭐 그 이상 뭐 그 이하도 없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